꼭 아셔야 될 게 신체는 80% 이상 망가지기 전에는 잘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눈앞이 깜깜하게 보인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로 힘이 빠진다. 60대 이후에 갑자기 발생하는 두통, 고혈압이 있는데 깨질 듯한 두통, 이런 경우는 뇌출혈, 뇌경색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까 터지기 전에 미리 발견을 하면 100%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거든요. 또 한 경우는 이명도 저희가 생각해 보면요, 삑 해가지고 하이피치드 톤이 있고 우웅하게 들리는 이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귀에서 생기는 그러한 이명이고요. 혈관에서 오는 이명은 어떤 거냐면, 특히 누워서 잘 때 조용한 소리에서 내 귀에 들리는 이명 소리가 우리가 피부 같은 데는 상처가 나면 다시 힐링 프로세스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게 있다면, 신경세포는 한번 손상을 받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이라는 건 뇌혈관이 막힌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진 뇌출혈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혈관에 공급하는 그 영역이 망가지면 그 영역의 기능은 영구 손상이 되고, 예를 들어서 뇌는 생각하는 뇌도 있지만 팔다리 움직이는 뇌도 있는데, 팔다리 움직이는 뇌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사람은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되는 그러한 병이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전체가 다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크게 꼽자면 첫 번째로는 서구화된 식습관, 두 번째로는 초고령화, 세 번째로는 생활습관, 너무나 바쁘게 살면서 본인의 건강을 관리하지 못했던 그 세 가지를 많이 꼽는데, 실제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뇌혈관 질환이 2018년도에 97만 명이고 2022년도에 114만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4.7%씩 증가를 한다고 되어 있고, 연령을 80세 이후로 고령층에 있어서의 뇌혈관 질환율을 보면 거의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뇌혈관 질환자가 유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이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치매도 뇌혈관 질환도 역시 가장 중요한 인자는 노화거든요. 치매 같은 경우도 75세부터 유병률이 85세부터는 2배 이상으로 늘어나서 85세 이상의 환자분들 중에 연령층의 한 4분의 1 이상이 치매라고 알려져 있는 것처럼, 뇌혈관 질환도 유병률 보고를 보니까 2022년까지 해마다 계속 폭증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 되게 좋은 경우도 있는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는 2008년도, 9년도 그 무렵에 쇄골화동맥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뇌혈관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자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경동맥까지도 동맥경화가 심해지면서 왼쪽에 경동맥이 막히면서 왼쪽 대뇌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왼쪽에 뇌가 망가지면 증상은 주로 오른쪽에 나타나거든요. 멀쩡하게 걸었던 분이 오른쪽 팔다리를 하나도 못 쓰게 되면서 한마디로 중증 질환 환자 된 경우도 아주 기억에 남는 경우고요. 또 한 경우는 젊은 여자분인데, 이분이 되게 흡연가세요. 이분은 이제 의식을 잃어서 실신으로 저한테 오셨는데, 담배를 많이 피워서 경동맥이 많이 막혀서 결과적으로 탈수 상태가 되면서 뇌혈류가 잠깐 차단이 되면서 실신을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흡연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하루에 한 2갑 정도 하셨거든요. 남편이랑 같이 말씀을 드려서 남편이랑 다 금연을 했습니다. 금연에 성공하시고 지금까지도 너무 건강하게 사세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이 굉장히 안타까운 이유는 미리 예방하면 90% 이상 병이 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병이 오게 되면 예전으로 돌리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미리미리 나의 뇌혈관 질환을 확인을 하고 치료하고 예방이 필요하면 예방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요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약들은 뇌혈관 질환을 발생할 수 있는 게 90% 이상 낮출 수 있다라는 약들이 대부분 나와 있고 너무 좋은 약들이 많거든요. 단지 몰라서 또는 이러한 조기 신호를 무시해서 그렇게 되면서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맞이하시는 것 같아요. 꼭 아셔야 될 게, 신체는 80% 이상 망가지기 전에는 잘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증상이 있느냐? 갑자기 눈앞이 깜깜하게 보인다. 또는 갑자기 한쪽 팔다리로 힘이 빠진다. 갑자기 주변이 돌진 않는데 균형을 못 잡겠다. 갑자기 말이 좀 어둔하게 나온다. 말 자체에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는 게 아니고요. 발음이 어눌하게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나는 뇌혈관 질환이 아닌지 꼭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가족력인데, 엄마, 아버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또는 부모님 둘 다 뇌혈관 질환, 즉 뇌졸중으로 사망을 하셨다,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하셨다, 또는 그 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하면 나도 그런 소인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혈관성 유전 인자는 다른 유전자에 비해서 나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초기 증상이 나타나려면 뇌혈관이랑 뇌가 상당히 나빠야 나타나는 초기 증상이란 걸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하시잖아요. 60세 이후에 건강하게 사셨다고 하면 60세 이후에는 적어도 CT 정도? 그 정도는 한번 찍어보시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두통은 빨간 깃발 신호라고 해서, 첫 번째, 내 평생 이렇게 아파 본 적은 처음이야가 한마디로 뇌혈관 질환에서 오는 두통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랑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인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게 있는데 잘 조절하지 않은 분에서 두통이 온다. 무조건 이상한 두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20, 30대는 두통이 없었어요. 근데 60대 이후에 두통이 처음 발생한다? 그러면 뇌혈관 질환에 의한 두통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편두통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한쪽 머리가 아프면 편두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원래 편두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0대 후반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많고요. 우리가 편두통을 의학적 용어로는 혈관 두통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뇌에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어떤 물질이 쏟아져 나옵니다. 한마디로 혈관이 너무 팽창되면 안 되니까 이거를 줄이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뇌에 있는 CGRP라고 하는 그러한 수용체를 건드려서 엄청나게 많은 통증 인자를 쏟아지게 하는 게 바로 편두통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뇌 심부에서 발생을 하고 10대 후반에서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악화시키는 요인이 이런 패스트푸드 많이 먹거나 치즈, 레드와인 같은 거 많이 드실 때 거기에 있는 타이라민이라는 성분에 의해서 두통이 악화된다고 알려져 있고, 술에 의해서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두통은 기본적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많이 생기는 두통이고, 내가 갱년기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 아프다가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시기부터 빈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편두통 환자가 뇌졸중이 많이 오느냐, 그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명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 갑자기 발생하는 두통, 고혈압이 있는데 제대로 조절하지 않았는데 깨질 듯한 두통, 이런 경우는 뇌출혈, 뇌경색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신경과 선생님을 꼭 찾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응급실 당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2세 된 여자분이셨는데 그분은 평생 두통이 없으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자다가 약간 퍽 하는 느낌이 나면서 쏟아질 듯한 두통이 있어서 참을 수 없어서 응급실에 내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사진을 딱 찍어봤더니 뇌혈관 동맥류가 터지면서 생긴 지주막하 출혈이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간을 다투는 시급한 문제고, 뇌혈관 동맥류도 터지기 전에 미리 발견을 하면 100%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되게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주막하 출혈 상태로 응급실에 오시게 되면 사망률이 30% 이상이 되는 굉장히 중증 질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뇌혈관 건강을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의학적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눈에 빛 번짐도 있고요. 밝은 빛을 피하는 포노포비아라는 증상도 있고, 그 다음에 글자를 보면 글자가 깨지는 듯한 센틸레이션이라는 증상도 흔하게 동반을 합니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동화에 보면 루이스 캐롤이 굉장히 이상한 그림들 많이 그렸는데요. 편두통 환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야가 깨져서 보이는 증상은 굉장히 흔한데 대체적으로는 뇌의 어떤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뇌졸중과 동반되는 증상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쪽 눈만 커튼이 이렇게 안막이 쳐진 것 같이 갑자기 깜깜하게 보일 때, 물체가 두 개로 보일 때, 복시 증상, 그러한 시야 증상과 함께 세 번째로는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귀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한 증상이 있거나 이런 증상이 동반되는 두통이나 이통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명도 저희가 생각해 보면요, 익 해가지고 하이 피치드 톤이 있고 로우 피치드로 우웅하게 들리는 이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귀에서 생기는 그러한 이명이고요. 혈관에서 오는 이명은 어떤 거냐면 특히 누워서 잘 때 조용한 소리에서 내 귀에 들리는 이명 소리가 맥박 뛰는 거와 같이 오게 되면 그거는 혈관에서 오는 이명일 가능성이 아주 크니까 그때도 반드시 신경과 선생님을 바로 찾아가셔야 됩니다. 팔다리가 그냥 움직이는 것 같지만 반대편 뇌의 운동 영역이라는 곳에서 명령을 내려야 팔다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부위가 되게 클 것 같지만 사실은 팔다리는 손보다도 오히려 부위가 작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딱 마비가 오거든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뇌는 어떻게든 살리려는 자생 능력이 좀 있는 거예요. 보상 능력. 그래서 그쪽으로 혈관이 가는데 실제적으로 완전히 뇌세포가 죽기 전에 한 24시간 안에 회복되는 경우도 되게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 응급실에 오셔야 되는데 본인이 괜찮겠지 하고 그냥 무시하시는 경우는 그 환자분들 중에 50% 이상이 큰 뇌졸중으로 온다고 이미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119 타고 응급실로 내원을 하셔야 여러분이 건강한 사회생활을 계속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감각은 크게 3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온도 감각, 위치 감각, 통증을 느끼는 통각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걷거나 일상생활 하는 거는 감각이 멀쩡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다치고 자기를 보호하면서 이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걸 느끼는 감각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뇌에서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감각이 약간 무뎌집니다. 왜냐하면 그쪽부터 점차적으로 손끝, 발끝부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감각이 양쪽으로 오는 것들은 대부분 노화에 의한 감각 저하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한쪽 팔다리의 감각이 이상하다. 그러면 그건 뇌에서 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감각은 온몸에서 말초신경에서 다 들어와서 척수신경을 통해서 시상부라는 곳을 통해서 운동 영역 바로 뒤쪽에 감각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위가 팔다리가 이렇게 굉장히 넓어도 뇌에 관련된 거는 요만큼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도 이 영역에 문제가 생기면서 한쪽 팔다리로 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자,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거 사지에 말초로 오는 것들은 대부분 노화나 당뇨나 말초 신경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있고요. 한쪽으로 오는 경우는 뇌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흔한 경우가 오래 서 있어야 되는 어떠한 업무, 부업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 지하철 같은 거 탔는데 갑자기 의식이 아득해진다. 약간 기절할 것 같다. 근데 내 나이가 50대 후반이다. 그러면 뇌혈관 질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뇌혈관 또는 심혈관이죠. 왜냐하면 뇌혈관과 심혈관은 우리가 한 통속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증상이고 두 번째는 걷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걸음이 한쪽으로 갔다. 어지럽지 않은데. 균형 감각 저하 그런 것도 확인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화 통화하는데 갑자기 엉뚱하게 나도 모르는 단어가 막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혼돈 증상들. 네 번째로는 눈이 보이면 주변의 것도 우리가 다 보이잖아요.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데 시야가 이렇게 점점 좁아지는 그건 물론 눈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눈의 정보를 받는 뇌에도 이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후두부 뇌경색 오시는 분들이 멋모르고 팔다리는 멀쩡하니까 나중에 병원에 오시게 되는데 그분들의 일상생활에 뭐가 있었냐? 차 운전하는데 오른쪽 또는 왼쪽에서 오는 차를 잘 인지를 못해서 접촉사고 났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혹시 내가 시야장애가 아닌가? 뇌에서 문제가 오지 않은지 의심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장에서 피를 짜내는데 우리는 중력의 작용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중심부에서 우리의 피를 계속 다리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혈관과 심혈관이 튼튼하면 다리로 가는 혈액은 될 수 있으면 잡아주고 가장 중요한 게 심장과 뇌니까 심장이랑 뇌 쪽으로 피를 막 보내는 작용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심장혈관이나 뇌혈관이 녹슬면 아무리 심장에서 짜내거나 뇌로 피를 보내도 피가 뇌로 안 가면 의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의식을 관장하는 핵이 라스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로 가는 혈관이 혈류가 줄어들게 되면 의식을 소실하면서 실신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혈관이 이렇게 수도 파이프라고 생각을 하면 수도 파이프에 녹이 슬게 되는 게 동맥경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게 첫 번째는 혈압이 너무 높으면 혈관 안쪽의 벽은 굉장히 부드러운 점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혈압이 굉장히 높다는 건 엄청난 압력의 피가 그쪽으로 가면 거기가 손상이 됩니다. 손상이 되면 이것도 세포기 때문에 한마디로 회복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자생적으로. 그러면 그 회복은 어떻게 되냐면 혈소판이라는 게 모양을 바뀌게 되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막 붙습니다. 그러면서 동맥경화가 진행이 돼서 뇌혈관을 좁게 만드는데 결과적으로 흡연이 왜 나쁘냐? 니코틴 자체가 혈관 수축을 일으키거든요. 멀쩡한 혈관에는 수축이 되면 어느 정도 피가 통하겠지만 이미 동맥경화가 있는 그러한 혈관이 만약 담배로 인해서 혈관 수축이 된다고 하면 혈류 차단이 되는 거거든요. 뇌세포는 30초만 숨을 쉬지 않아도 죽습니다. 그게 뇌사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기절장난 이게 어렸을 때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경동맥으로 약간 눌러가지고 혈류를 차단하면 갑자기 의식을 잃게 만드는 건데 사실 위험한, 지금은 아무도 안 하시겠죠.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건 간에 흡연은 그 자체로 혈관이 좁아지니까 심장에서는 피를 짜내기 위해서 더 많은 압력으로 혈액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자체로도 혈관을 수축시키니까 동맥경화에 있는 혈류를 차단시키고, 그 다음에 니코틴 자체가 독성 물질로 작용을 하면서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그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흡연은 뇌혈관에 안 좋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뇌질환에 가장 좋은 음식은 역시 지중해 식단, 마인드 다이어트, 내쉬 다이어트라고 아마 알려져 있고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구글에다가 이제 쳐보시면 지중해 식단 한국식으로 완전히 변형된 식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뇌혈관에 가장 좋은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결과적으로 물, 기초 영양소, 특히나 탄수화물은 단순당, 쌀밥보다는 통곡밥이 좋다고 알려져 있고, 야채, 특히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게 혈행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야채는 하루에 얼마나 필요하냐면 일반 접시 5접시가 우리가 드셔야 된대요. 근데 그게 다 드실 수 없으니까 우리가 비타민 같은 걸로 약간 보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기 같은 것도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고기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적어도 일주일에 1회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그 대신 기름기 많은 부위보다는 가끔씩 그 기름기 있는 부위도 좋지만 살코기 위주로 드시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선은 일주일에 2회 이상, 특히 DHA와 EPA, 오메가3, 오메가6가 많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등푸른 생선이 뇌혈관 질환,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렇게 식사를 구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 언제 먹느냐. 일단은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불규칙하게 먹는 게 제일 안 좋고요. 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지셔야 나의 몸도 필요할 때 소화효소를 내보내고 필요할 때 온 신체로 혈류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먹었다 말았다 하시는 거 말고 꾸준하게 잘 식사하는 그러한 생활 식습관, 시간을 결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운동인 것 같아요. 특히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 습관은 결정이 되어 있는데, 2019년에 WHO에 따르면 우리가 유산소 운동은 고강도, 중강도, 저강도로 나눴을 때 일주일에 고강도는 75분 이상, 중강도는 150분 이상, 저강도는 일주일에 5일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고강도가 뭐냐? 100m 달리기예요. 그리고 막 클라이밍 하는 거. 그 다음에 중강도가 가벼운 달리기, 조깅. 그 다음에 저강도가 걷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관절 건강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는 근육으로 달리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주일에 5일 이상 걸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에 1시간 이상 걸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유산소 운동만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력 운동과 밸런스 운동이 1대1에 해서 한마디로 우리 몸을 전반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운동을 하시면 뇌혈관 질환에 탁월한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여러분들이 40세 이후에 2년마다 한 번씩 아마 국가건강검진이 기회가 있으실 텐데, 그걸 꼭 놓치지 말고 하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콜레스테롤 수준입니다. 혈압과 당과 콜레스테롤, 신장 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요. 특히나 혈압은 위의 혈압보다는 아래 이완기 혈압이 80 이하인 거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혈압은 잴 때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혈압이 약간 경계성으로 높게 나왔다고 하면 자가혈압계를 사셔서 꼭 기록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인데요. 혈당은 내 몸에서 한 100 이하로 유지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경계성 당이 있을 때는 나의 식습관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지혈증인데, 고지혈증은 우리가 4가지를 봅니다.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 4가지를 보는데요. 나쁜 거는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이거는 총 콜레스테롤은 200 이하, 중성지방은 150 이하, LDL은 90mg/dL 이하로 유지하시는 게 좋고, 우리가 굉장히 건강관리 잘한다. 그러면 알아서 HDL 콜레스테롤은 70 이상으로 높아질 겁니다. 이 HDL은 뇌 건강의 척도인데요.
여러분들이 70 이상으로 유지하려면 약이 필요 없습니다. 생활 습관을 조절하시면 HDL 콜레스테롤이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콩팥인데요. 여러분이 건강검진을 보면 세부에 EGFR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 EGFR 수치가 60 이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내가 혈압이랑 당뇨랑 음식을 너무 짜게 먹거나 이런 걸 조절을 잘 못하거나 이러면 EGFR이 떨어지면서 만성적으로 콩팥 기능이 떨어집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모든 노폐물을 걸러주는 굉장히 소중한 기관인데요. 특히나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뇌 건강도 굉장히 악화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런 수치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검사는 사실은 건강검진에 들어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일 때는 CT 정도는 한번 찍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CT 정도를 찍어보시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선택 항목으로 넣으셔서 기본적으로 경동맥의 두께라든지 아니면 동맥경화 같은 걸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